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몸을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오감 발달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자 신생아 오감이 있는데 이게 뭐 오감이라는 게 뭐 애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있겠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감이 발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서대로 이제 조금 이렇게 오감이 발달이 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발달되는 게 후각인 것 같아요. 후각은 뱃속에서부터도 약간 뭐 냄새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각도 뱃속에서부터 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발달되는 거는 시각, 그 다음에 촉각 요 정도이고, 나머지 미각, 청각, 후각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엄마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막 애기들 용 쓰는 거, 막 얼굴 시뻘겋게 막 용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설소대, 뭐 비루감 마사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셔서 순서대로 그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아 발달 중에 먼저 이제 시각. 태어나면 눈이 안 보여요. 그냥 빛에 대한 감각만 살짝 있을 뿐이지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눈 안 보이니까 우리들이 막 무슨 자극을 주고 아기가 눈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모빌. 제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모빌 이 얘기가 왜 생각이 안 날까요? 모빌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보여주실 때 보면 흑백 모빌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흑백 모빌이 보시면 막 이렇게 처음에 바둑판 모양으로 된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으로 된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후조리원에 가시면 그 모빌 만드는 시간들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책 있죠. 싱크빅 뭐 이런 요런 책 회사들이 보통 산후조리원의 협찬으로 이렇게 이제 모빌 만들기 이런 수업들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흑백 모빌이나 초점책 이런 거 준비 안 하신 분은 얼마 안 쓰니까 굳이 뭐 돈 내서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태어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가면 불빛에 대한 이제 감각들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눈물샘, 비루간, 이렇게 눈물샘, 눈곱 끼는 자리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조금 천천히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눈과 코와 입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비루관들은 천천히 이제 발달이 되어 가지고 아기들이 막 눈곱 끼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루관 마사지를 통해서 그거 잘 풀어 주시면 되고요. 그거 만약에 이제 잘 안 풀어 주시면 나중에 그 뚫는 시술해야 되는 아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가 비루관 마사지 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흰자보다 눈동자, 까만 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약간 사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도 사시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눈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눈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죠. 제 경험으로는 이제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 같은 이제 친구 집사가 있었는데 그분 아기가 눈동자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는 보니까 그냥 아기여서 약간 사시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무리 봐도 얘는 사시야. 근데 이제 어른들한테 우리 애기 눈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 애기 이름이 민우였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민우가 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어른들께 이제 막 여쭤보면 어른들은 하시는 말씀이 그 애기들 원래 그래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거야. 제가 그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줬죠. 조심스럽게 혹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거 눈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병원을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쯤 되면 이렇게 사시처럼 안 보여야 되는데 얘는 계속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해줘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그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왔더라고요, 애기가. 그래서 눈 그 교정하려고 이렇게 가리면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너무 또 주변에서 상처받을까봐 진실되게 또 얘기 안 해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이 의심스러울 때는, 요즘에는 옛날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가 뭐 병원도 자주 가고 하니까 꼭 엄마가 의심스러우실 때는 소아과 전문의에게 보여드리면서 꼭 얘기를 하고 물어보시고 일찍 교정할 수 있으면 교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평생 사시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눈 보기에 이 정도 개월수 지나가면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하는 시점에는 꼭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주 동안, 그래서 대략 태어나서 한 달 정도는 흑백용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기들 그 산후조리원에 신생아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음에 병원 그 조리원 가시면 신생아실 이렇게 안에 유심히 한번 보시면 벽에 흑백으로 된 모빌 같은 그림, 카드 같은 거 막 붙여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애기들 한 번씩 이렇게 안고 거기 벽에 이렇게 가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흑백 모빌이나 카드 같은 거 초점책 보여주실 때 혹시 이제 매달려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카드 같은 것들은 손에다 들지 말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애기 안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눈앞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를 보는 거는 거의 한 달 이상 지났을 때, 그래서 태어나서 한 달 정도는 엄마 아빠가 혹시 흑백으로 된 뭐 줄무늬, 스트라이프 무늬 이런 거 있으면 그런 옷들 조금 입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이후에는 컬러로 된 옷들. 그래서 나는 약간 브랙 앤 화이트고 약간 브론즈 계열이고 막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이어도 그냥 싼 티라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는 거, 좀 원색이 있는 거 하나씩 사가지고 이렇게 입고 계시면 훨씬 아기 시각적으로 이제 자극하는 데는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엄마 아빠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아빠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엄마 실루엣을 보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이제 아기가 완벽하게 선명하게 엄마 얼굴을 구별하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은 이렇게 몇 개월까지는 아니고 100일 전까지라도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묶었다가 풀었다가 뭐 이렇게는 좀 하지 마시고 늘 하던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기는 엄마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엄마 실루엣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냄새 이런 걸로 이제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것들로 좀 자극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리. 뱃속에 있을 때는 누구 소리가 잘 들려요? 네, 아빠 소리가 잘 들린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아빠 소리가 그 태중의 양수 통과를 저음들이 훨씬 더 잘해요. 중저음들이. 그래서 임신 중에는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면 엄청 효과가 좋죠. 엄마 목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아빠가 더 좋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에게 조금 출퇴근 후에 피곤하더라도 자기야 5분만 10분만 아기에게 책을 좀 읽어줘 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출산하시고 난 뒤에, 요즘에는 아빠들이 출산하러 이제 나중에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가지고 탯줄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뭐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빠 목소리 요렇게 들려주면 애기 정말 이렇게 편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아빠 목소리 자주 들었던 아기와 태어나서 이제 자주 들었던 아기는 태어났어도 아빠 목소리를 훨씬 더 포근하게 이제 느끼기 때문에 아빠들이 좀 이렇게 태교하면서 책 읽어주시는 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빠들에게 꼭 해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백색소음. 제가 항상 다른 육아 교육할 때 백색소음 좀 활용을 많이 해라, 그 소리를 되게 많이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백색소음은 굉장히 유명한 뭐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요 브래즐턴 박사님, 네, 외국분이라 제가 발음하기가, 브래즐턴 박사님 여기 신생아 행동 발달 사항 검사라는 요 내용을 보면 백색소음 활용하라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 말고도 논문들 찾아보면 실제로 백색소음들이 아기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물소리 이런 거보다는 비닐봉지 소리.
왜냐하면 물소리 때문에 물소리로 딱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인 아기 중에 정말 이거 실하거든요. 제가 막 농담처럼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실한 게 물을 자꾸 트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물을 안 틀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계속 물을 틀다 보니까 이제 버리는 물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물 모아가지고 욕조가 있는 집이라 욕조에다 담아도 나중에 욕조에도 다 못 써가지고 뭐 물통을 하나 더 샀다. 이제 그런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은 약간 어플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로 뭐 빗소리, 천둥소리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고요. 실제로는 이제 비닐봉지 소리. 그래서 비닐봉지는 아기가 막 악쓰고 올 때 급히 달래야 될 때 울음을 급히 이제 그치게 해야 될 때는 종량제 봉투처럼 좀 소리가 큰 비닐봉지, 그 다음에 애기 재울 때는 위생팩 같은 부드러운 비닐봉지. 그래서 귀 옆에다 이렇게 바스락 해주면 굉장히 잠을 잘 자는 아기가 있었는데, 또 실제로 어떤 아기는 바스락 해주니까 팔이 너무 아프셔서 엄마가 이제 어플을 찾아가지고 이제 한번 틀어봤대요. 근데 우리 애기는 어플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해줬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어플은 효과가 없더라, 그런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물보다는 비닐봉지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혹시 하면서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플하고 또 내가 녹음한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닐봉지 좀 활용을 조금 잘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색 소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임신 중에 엄마가 아주 알뜰하게 비닐봉지 막 쓰레기 봉지 구겨서 넣던 소리, 그다음에 설거지 하면서 듣던 물소리, 그다음에 청소기 돌리는 소리, 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소리이기 때문에 친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색 소음 육아하실 때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각은 엄청 빨리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아기의 후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엄마 냄새를 구별한다고 하는데, 엄마 냄새가 무슨 냄새? 엄마의 전 냄새인 거죠. 전 냄새.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암모니아나 뭐 식초처럼 요렇게 이제 강한 냄새가 나는 것들은 정말 반응이 빨리빨리 이제 오는데, 엄마 모유 냄새부터 구별을 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생후 6일이 아니고 6일보다 훨씬 더 빨리 모유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모유는 태반이 빠지고 72시간 지나야 이제 초유부터 나오잖아요. 아마도 그때부터 아기는 냄새를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들이 엄마의 전 냄새를 얼마나 잘 구분해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았다. 2개의 거즈에 엄마와 다른 여성의 젖을 각각 묻힌 후 생후 5일째의 태운이 코 옆에 가져갔다. 태운이는 모유가 묻은 거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모유가 묻은 거즈를 반대편에 놓았다. 이번에도 역시 태훈이는 엄마의 전 냄새를 따라갔다. 자, 우리 일반 사람들 코에는 그냥 전 냄새는 다 전 냄새고요. 뭐 분유 냄새는 전부 다 분유 냄새처럼 느껴지는데, 아기는 정말 엄마 거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아기는 엄마 전 냄새를 구별할 만큼 태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2, 3일 안에 이제 모유만 나오기 시작하면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후각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각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조금씩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그 미각은, 특히 아기들의 미각은
엄청 반짝반짝합니다. 엄청 반짝반짝한 이유가 제가 이유식 강의할 때 이유식 이제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실까요? 애기들은 미각이 엄청 반짝반짝하게 발달되어 있던 시기라 정말 재료 각각의 하나하나 맛을 엄청 잘 구별한다. 그래서 브로콜리처럼 호불호가 엄청 있는 채소. 좋아하는 애는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애는 너무 싫어하는 게 브로콜리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으니까 엄마가 막 먹여보려고 정말 깨알 만큼 다져가지고 재료 안에다 섞어도 아기가 혀끝으로 그 조그만 걸 다 골라서 뱉어내버리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아기들은 미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래서 혀를 통해서 미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기들은 이제 미각을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뭐 여기 이제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뭐 정말 쓴맛, 단맛까지 다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후에 100일 정도 지나가고 나면 짠맛까지도 이제 애기들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유식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돌까지는 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싱거워서 이제 그전에는 재료 각각의 그냥 그런 이제 향이나 맛만 구별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유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기에게 이유식을 많이 먹이고 싶은 목적으로 뭐 좀 주면 받아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려고 간을 살짝 소금간을 살짝 해봤더니 아기가 막 기가 막히게 잘 먹는 거죠. 아기 입장에서는 이제 짠맛이 느껴지면 이게 천국의 맛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기의 미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촉각. 촉각 얘가 이제 좀 문제죠. 자, 촉각은 피부 반응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아이들 출산했을 때 96년, 94년 요 무렵에는 뭐가 유행이었냐 하면 남자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면 그때 바로 그 포경 수술 해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94년, 96년 막 요 무렵, 그러니까 96년부터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94년, 제가 96년, 94년생이니까 그 이후로 언제까지 이게 유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딱 그 무렵에 그래서 포경 수술 해주는 게 유행이어서 이제 애들 포경 수술을 시키는데 보니까 마취를 안 하고 진짜 그 고추의 껍질을 이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막 애기 고추에서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마취를 안 하냐? 그랬더니 애기들은 아픈 줄 모른대. 제가 할 때는 못 봤지만 분명히 아파서 울었을 것 같거든요. 그 순간에는 자기들이 그 시절에 그 감각이 기억이 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막 쌍욕했던 의사를 원망했던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이제 보니까 막 전혀 안 아프진 않겠지만 마취를 해야 될 정도로, 오히려 마취하는 게 더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애기들은 피부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실에 있을 때는 온도에 대한 감각도 없겠죠. 더운지 추운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신생아실 온도들이 보시면 24도에서 26도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기들이 잘 자죠. 이 온도에도. 왜 더운지 추운지를 구별을 못 하니까. 그런데 집에 오면 태어나서 한 달쯤 되면 아기가 이제 피부 감각이 살아나면서 더운지 추운지 구별을 하죠. 그래서 요 무렵에는 이제 24도 정도를 찍으면 아기가 땀띠가 날 수 있다. 겨울 같으면. 여름이면 이제 땀띠는 나지는 않겠지만 더워서 잠을 못 자거나 하루 종일 이제 보채거나 찡얼거리겠죠. 그래서 울음소리 시간 때 여러분 배웠던 거 이제 더운 아기 헤 하고 H 발음이 있으면서 헐떡거리는 소리들을 내고, 그 다음에 더우면 아기들이 정말 못 잡니다. 그래서 덥지 않도록 이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온도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몇 도 정도 하는 게 좋으냐. 실제로 올겨울 1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일러를 안 틀어야 되는 집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상담하는 아기들 중에. 그래서 보일러를 안 틀어도 집 온도가 23도 이렇게 찍어서 오히려 한겨울이지만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23도면 너무 추워. 이제 몸조리 해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후리스 입고 뭐 패딩도 입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는 사실 23도에 이 아기가 덥다고 한 걸 보면
그 속삭이나 스와드롭 같은 걸 입혀서 아기가 모로 반사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기를 똘똘 말아놨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옷 하나 입고 그렇게 한 번 더 감아버리면 23도는 굉장히 아기 입장에서는 더워요. 그래서 23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속삭이나 스와드롭 같은 걸 안 입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23도에는 베네 쪼고리나 얇은 쪼고리 하나 정도 입었다 그러면 충분히 아기가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온도, 예,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이 노출되면, 그러니까 그 바디수트, 네, 바디수트를 입거나 혹은 양말을 안 신었다. 그래서 발이 노출되거나 허벅다리, 뭐 종아리가 다 노출이 되면 이제 요 상태에서는 살을 만졌을 때 아기가 좀 차다고 느끼거든요. 차다고 느껴서 그때는 요렇게 이제 피부도 보면 파랗게 시퍼렇게 막 보여요. 그러면 아기가 춥다고 느껴서 엄마들이 막 온도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문자 보낸 분들이 혹시 막 대답을 안 해주면 막 불안할까봐 제가 문자 다 확인하고 제가 나중에 답 다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은 여름도 문제죠. 여름은 사실 23도면 에어컨 온도 23도면 엄청 추워요. 일반인은. 특히 몸조리하는 엄마는 그냥 시베리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기는 여름에 23도도 혹시 저고리 입고 스와드럽 입거나 속삭이로 말아놨다고 하면 똑같이 더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와드럽 입히고 속삭이로 말아놔야 되는 상태이면 애기 20도나 21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와드럽 입히지 마시고 속삭이 말지 마시고 얇은 옷 하나 위아래 입히시고 양말 입히시고 양말 신기시고 그 다음에 온도는 23도 그러면은 조금 시원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진짜 여름이나 겨울이나 두껍게 외투를 입어야 되거나 진짜 방한복 복장으로 집에 있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쨌든 몸조리 할 때 아기랑 한 방을 쓰는 문화지 각방을 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각방을 쓰면 상관없어요. 그죠? 방마다 온도를 맞춤을 하면 되는데 각방을 쓰는 문화가 아니고 한 방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온도 조절을 할 때 엄마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애 있는 집들, 우리 지금 이번에 출산한 아기가 둘째다. 그러면 큰 아이가 한 24개월 정도 미만이면 온도가 거의 맞아요. 신생아랑. 그 애도 역시 열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방을 쓰면 되는데 큰애랑 작은애랑 나이 차이가 3살 4살 난다. 그러면 큰애가 좀 추위를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4살이어도 우리 애도 열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뭐 이불 안 덮고 자요. 그러면 같은 방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큰애랑 작은애랑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제 아빠 한 명, 엄마 한 명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져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애가 있으신 분은 큰애가 추위를 타는지 열이 여전히 많은지 이런 거 체크하셔서 같은 방을 쓰던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애착 인형 이용하고 스와드럽 이용하고 팔 묶어줘라. 요거 이제 그 모로반사 있는 아기 때문에 울음소리 교육할 때 한 번씩 이제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울음소리를 혹시 못 들었던 분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면 모로반사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속삭이를 하고 스와드럽을 입히거든요. 근데 모로반사 없는 아기는 굳이 이걸 안 해도 돼요. 근데 모든 엄마들이 신생아실에서 속삭이로 돌돌돌돌 말아 놓으니까 모로반사 없는 아기도 집에 오면 똑같이 말아 놓으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풀어 주십시오. 아기도 답답해요. 아기도 발버둥도 좀 쳐야 되고 움직여야 돼. 인형이 아닌데 아기가 어떻게 로봇가 아닌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AI도 아닌데.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아기는. 그죠? 근데 얘는 모로반사가 없는데 막 엄마가 스와드럽 입히고 속삭이로 말아 놓으면 얼마나 막 답답하고 그죠? 환장하겠죠. 자, 그러니까 모로반사 있는 아기들은 잘 때 모로반사 때문에 깨지 않도록 팔을 묶어주거나 그 다음에 좀 심하지 않은 아기는 애착 인형을 가슴에다 이렇게 올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봤던 사진이죠, 여러분. 순천의 쌍둥이. 요 사진 너무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요렇게 바지를 입히시고 팔을 그 바지 속에다가 바지가 크니까 대부분 아기들이 그래서 밀어 넣어서 팔 묶어주는 거 스와드럽 입히는 거 대신 그 다음에 애착 속삭이로 말아주는 거 대신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만 묶어주는 저런 스트립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저것도 조금
넓더라고요. 이게 조금 너무 넓어서 저것도 조금 더운 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엄마 뿌띠스카프 얇은 거, 요 그림에 나오는 건 조금 조금 넓은데 끈으로 돼 있는 스카프들 있잖아요. 일자로 된 거, 그런 걸로 팔만 이렇게 좀 묶어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곱 끼는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눈곱은 아기들이 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루감 마사지를 해주는데 눈곱이 습관적으로 계속 막혀. 그리고 한 달, 두 달 막 계속 가. 그러면 요게 이제 약간 비루간이 막혔다라고 보시고 마사지를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한참 후에 이제 돌전에도 계속 아기가 눈곱이 끼면 요럴 때는 가서 비루간 시술, 그 뚫는 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아기한테 작업을 하면 엄마들은 일단 다 좀 무섭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비루간을 뚫어주는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비루간은 여기 제가 잡는 부분 이렇게 눈곱 끼는 여기서부터 코 옆에 줄을 타고 내려와서 이까지, 그래서 이제 목, 우리가 안 보이는 안쪽으로 목구멍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아기들이 뭐 이렇게 먹다가 살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면서 역류할 때 보면 보통 코로는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눈으로도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 오열할 때 막 엄청 많이 울 때 코를 막 풀죠. 콧물이 막 자꾸 나와서. 근데 그게 콧물일까요? 콧물이 아닙니다. 물론 콧물도 있지만 눈물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기에는 너무 많은 눈물량이 나와버리니까 폭풍 오열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못 빠져나와서 이제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코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 많이 울 때는 막 코를 계속 팽팽팽팽 풀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른도 다 연결되어 있지만 아기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비루간을 마사지를 통해서 조금 풀어주는 작업을 미리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혹시 모를 나중에 비루간 막힘증 때문에 시술해야 되는 사태는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진이 조금 뒤로 하나 넘어갔네. 자,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눈 앞쪽에 움푹 들어간 자리, 그래서 눈곱 끼는 자리 말고 콧대와 요 눈곱 끼는 자리 있잖아요. 그 사이를 이렇게 딱 누르시고요. 그럼 만지면 단단한 부분이 만져져요. 단단한 부분, 여러분 이제 강의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단한 부분이 만져지는데 그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물렁뼈 같은 느낌? 네, 나시죠? 네, 살짝 누르시면 그곳이 이제 비루간이에요. 거기서부터 꾹 누른 다음에 콧 옆 라인을 따라서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그림처럼. 요 딱딱한 부분 누르시고 꼭 요렇게, 그러니까 뼈 말고요, 눈곱 끼는 자리 바로 뒷부분에 누르면 알맹이 같은 거 보여요. 딱딱한 거. 거기서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는데,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내려주셔야겠죠? 근데 검지손가락, 중지 이런 거 너무 굵으니까 새끼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엄마 손톱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육아하시면 그 네일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손톱 짧게 깎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소독 잘 하시고, 요렇게 만져서 동글동글동글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주시는데, 요렇게 쭉 했는데 애기가 막 웃어. 그러면 잘못하신 겁니다. 요렇게 쭉 내렸는데 애기가 하고 막 울라고 그래. 그러면 잘 하신 겁니다. 요거 아플 정도로 세게 눌러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아기가 울면 해준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 무슨 뭐 슬픈 이유가 뭐 불편한 게 있어서 우는 아기를 그 고통까지 줘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했더니, 아니 이거 할 때마다 애가 막 울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차피 울 거 너 우는 김에 하라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울지는 않더라도 아기가 막 좀 싫어하고 아프다고 막 표현할 정도로 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루간 마사지는 여러분이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로 예방이 되니까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 쓰는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기는 지금 폭풍 성장 중이죠. 폭풍 성장 중인데, 혼자서 기지개 피는 게 지금 힘들어요. 하는 방법도 얘는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 쓰는 거 말고 모로반사 때문에 자다가, 모로반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참 계시긴 하더라. 자, 모로반사는 팔을 날개처럼 이렇게 파닥거리는 거예요. 누워서 자다가 애가 막 이렇게 놀래.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심한 아기는 막 계속 울어요. 근데 심하지 않은 아기는 요렇게 파닥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다시 자요. 요걸로 이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로반사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팔을 자꾸 묶어놓고 막 싸놓고 막 그 수라드를 입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기지개를 펴야 되는데 기지개도 못 피지만 막 못 피도록 또 엄마가 또 막아놨어. 바리케이트를 막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은 자꾸 이제 몸에 힘만 주는 거죠. 근데 아기들이 힘 줄 때 어디를 힘 준다? 얼굴만 힘을 준다. 왜? 가슴 밑으로는, 지금 가슴 밑으로는 힘 주는 방법을 얘는 몰라. 그래서 요 위로만 힘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시뻘개지죠. 그래서 똥도 얼굴에 힘 주다가 얻어 걸려서 누죠. 똥꼬에 힘 주는 방법을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똥 눌 때마다 아기가 헐크가 되죠. 그다음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방귀를 뀌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용 쓰면 뭐가 불편한지 뭐 얘가 이상이 있는지 막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용을 자주 쓸수록 와, 우리 애는 지금 엄청 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기를 미리 자주 주물러 줍니다. 왜 자주 주물러 줘야 되냐 하면 아기는 엄마가 자기 몸에 손만 대면 같이 힘줘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출산하신 분들 내가 쭉쭉이 해주려고 다리 요렇게 만지거나 팔 요렇게 팔뚝만 어깨만 요렇게 만져도 애가 막 같이 힘주죠. 네. 그래서 아기들은 자기 몸에 엄마가 손 대고 이렇게 만지면 같이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미리 많이 주물러 줄 때 그때 자기가 이미 힘을 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게 기지개 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많이 줘버리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힘을 조금 덜 주죠. 자, 그러면 뭐 용쓰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용쓰게 내버려 두셔도 돼요. 미리 뭐 안 주물러 주시려고 하면. 근데 왜 이런 게 제가 해주라고 하냐면 아기들이 먹고 난 뒤에 막 용을 쓰면 가슴 위쪽으로만 힘을 주니까 자꾸 토해요. 개워내는 것보다 막 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워내는 거는 트림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 근데 개워내는 걸 넘어서서 토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아기는 위가 지금 계란만 하고 태어났을 때는 엄마 엄지손톱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구만 하고 호두만 하고 조금씩 커져서 지금 이제 3개월쯤 되면 이제 큰 계란만 한데 그 안에다가 우유를 뭐 150ml, 200ml 막 집어넣어요. 근데 위문이 아기는 아직 안 닫히고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애가 막 힘을 줘. 근데 가슴 위쪽으로만 힘을 줘. 그러면 먹은 걸 다 토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주 용 쓰는 아기들은 토하는 것 때문에 그걸 예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주물러 줘서 미리 힘 많이 줘가지고 실제로 먹고 난 뒤에 뭐 힘 주다가 토하는 일이 없도록 요거 예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아기는 베이비 마사지 해주고 만져주고 뭐 목욕시키고 요럴 때는 그러니까 아기 몸에 내가 손을 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먹기 전에 해야 됩니다. 먹고 난 후에는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아니 1시간 반에서 2시간 있다가 해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먹기 전에 해주시는 게 이렇게 토하는 거 예방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기는 몸에 힘주면서 토하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리 주물러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물러 주실 때는 아기 몸 만져 주실 때는요. 근육 위주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근육 위주로 만져주시는데 어디 팔꿈치, 여기 팔꿈치하고 무릎은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관절이 있는 부분은 지금 성장판이 왕성하게 화라산처럼 지금 막 자글자글 지글지글 막 이제 끓고 있죠. 막 크려고. 그래서 자극을 주면 혹시 우리가 잘못 만지면 성장판을 또 혹시 크는데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기는 무릎과 팔꿈치는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근육 위주로. 그래서 팔뚝, 뭐 여기, 그다음에 종아리, 그다음에 허벅지, 팔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허벅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위주로 위아래로 허벅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행주 걸레 짜듯이 이렇게 살짝 살을 비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건너뛰고 밑에 종아리 부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건너뛰듯이 그 다음에 요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렇게 주물러 요렇게 용트림 하는 것처럼 요렇게 트위스트 하면서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돼요. 그 위에서부터 밑에 아래로 요렇게. 네,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주면 좋으냐면 손가락, 발가락.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말 힘주지 마시고 요렇게 한번 훑어 보실래요? 요렇게만 해도 정말 시원하거든요. 힘 하나도 안 주는데도. 네, 그래서 여기서 살짝만 힘주고 요렇게 하면 정말 더 시원해. 그래서 애기 손가락, 발가락 10개 이렇게 하나씩 네, 훑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으로도 살짝 네, 우리가 자극을 주게 되고 애기 입장에서는 엄청 시원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애기 베이비 마사지 막 일부러 막 수업 들으러 가서 이렇게 듣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수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문화센터에.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니까 뭐 요거 다 수료하고 뭐 수강하고 다 했겠죠. 요가까지, 애기 베이비 요가까지. 근데 실제로 제가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수업도 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지금도 어쩌다 한 번씩 잡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육아하고 계신 분들 한번 봐봐요. 정말 막 A부터 Z까지 내가 막 순서대로 다 배웠어. 근데 그거 다 하려고 하면 거의 막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15분에서 20분 동안 애기 그 몸 만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네, 실제로 육아를 해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애기 기분 좋을 때 또 해야 되고 싫어하면 또 할 수도 없는 거라서 그냥 끽 해봤자 5분 막 진짜 길어봤자 10분 정도 만져주는데 그거 어떻게 막 처음부터 다 막 이렇게 막 두들기는 것까지 막 다 이렇게 못하고요. 그냥 제가 방금 알려준 대로 근육 위주로 트위스트 걸레 짜듯이 만져주고 이렇게 훑어주고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만져주는 거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애기 베이비 마사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 페이스 마사지는 그냥 로션 같은 거 발라주실 때 그냥 애기 얼굴 모양대로 만져주시면 돼요. 눈썹은 눈썹대로 요렇게 요렇게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콧망울 요렇게 우리 비루감 마사지 했잖아요. 그 방향대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입꼬리도 입 요렇게 잡으시고 요렇게 스마일 미소 짓는 것처럼 요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그렇게 생긴 모양대로 만져주시면 되고요. 제일 또 많이 만져주면 좋을 때가 귓바퀴 많이 만져주시면 좋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수유하시면서 특히 이제 모유수유 직수하시는 분은 젖병을 잡을 일이 없으니까 한 손이 놀잖아요. 애기 잡고 한 손 놀잖아. 그러니까 요 손으로 요쪽 귀 요렇게 만져주시는 거죠. 귀를 요렇게 위에서부터 꾹꾹꾹꾹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아기 근육 풀어줄 수 있고요. 마사지 효과 완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만으로도 아기 용 쓰는 거 완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 많이 쓰고 용 많이 쓰고 얼굴 빨개진 아기는 지금 폭풍 성장하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소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설소대는 이제 혀에서 요 밑으로, 구강 밑으로, 꼴보기 싫지만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날개 같은 거 달려있죠. 혓바닥 밑에. 그래서 요게 이제 설소대잖아요. 근데 여기가 연결 부분이 좀 짧으면, 여기 좀 길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짧으면 여기가 이제, 짧아서 애기들이 엄마 쭈쭈나 젖병을 물지를 못합니다. 완벽하게. 이거 여기가 길어야 유륜까지 싹 다 물거든요. 유두 빨 때 애기 처음에 신생아실에서 처음 젖 물려 보시는 엄마들 막 아파가지고 어떤 분은 눈물 여기서 막 찔찔찔 흘리고 계시는 분 계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애기가 젖 빨면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쪼꼭지만 딱 빨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그 유도 다 헐어요. 그래서 아기가 유륜까지 입속에 쑥 집어넣어야 흘리지도 않고 잘 빨고 그래서 빠는 아기 입장에서도 잘 나오고요. 빨리는 엄마도 아프지 않고 좋거든요. 근데 이게 설소대가 짧은 아기는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처음이니까 엄마도 못 물리고 아기도 물는 방법을 몰라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다 방법을 아는데도 이제 유두만 물리는 아기는 보면 설소대가 좀 짧은 아기들 그런 애들은 빨면 막 질질질 다 새요. 그리고 꿀떡꿀떡 못 삼켜요. 그래서 그거는 그럼 뭐 어떻게 구별을 하나 여러분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산후조리원 가시면 신생아실에서 다 알려줍니다. 어머니 우리 누구 똘똘이는요 우리 튼튼이는요 설소대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유 먹을 때 젖 먹을 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 설소대 수술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러면 엄마 깜짝 놀래요. 아 근데 왜 설소대는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나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시술이라고 얘기해도 엄마들은 뜨끔한데 이게 수술이라고 하니까 더 막 겁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소대는 시술이 맞고요. 정말 피도 한 방울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소대가 짧아도 수유하는데 지장이 없는 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시니까 수유실에서 그러니까 그 신생아실에 계시는 선생님들 완전 신생아들 박사님들이잖아요. 오히려 신생아는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박사님이세요. 저는 엄마가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 줄은 알고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신생아실 선생님은 절대 못 이기죠. 왜? 그분들은 아기를 지금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엄마가 잠깐 보는 한두 시간 빼고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앉아보고 수유를 해봤던 분을 제가 어떻게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신생아실에 계신 선생님들을 의지하고 그분들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 교육 시간에 문화센터에서 뭐 박미정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이렇다고 하던데 왜 신생아실에서 우리 애는 이렇지? 그거는 저는 이제 이론으로 모든 아기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거, 공통적인 거를 그 무렵에 그렇더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아기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제가 뭐 얘기를 해주시면 조언은 해드리고 가이드라인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아기를 보고 있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기죠. 그러니까 조리원에 있을 때는 신생아실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상담 받으시고요. 조리원에서 딱 퇴실하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분들을 혹시 이기지 않을까, 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왜? 이제 그분들은 신생아실 아기들만 봤지만 저는 이미 이제 육아를 막 하고 있는 모든 엄마들의 그 5만 가지 사례들이 이 안에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맞더라, 요게 더 좋더라 하는 이제 데이터들이 제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아기 라이프 스타일, 엄마 라이프 스타일을 듣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소대는 여러분이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결론은 조리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조리원에서 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아기가 혀가 좀 이렇게 설소대가 짧은데 그래도 수유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라고 하면 굳이 시술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짧다는 소리를 조금만 들으면 또 후다닥 가서 시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나중에 아기가 발음하기가 힘들까봐, 발음이 어눌해질까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발음이 또 어눌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먹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먹는 데는 지장 없는데 설소대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라는 혹시 얘기를 들으셔서 조금 걱정이 되시면 혹시 영유아 검진을 가거나 소아과에 뭐 예방접종하러 가실 때 가셔서 우리 아기 설소대 한번 봐주세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전문의가 보고 요 정도면 나중에 발음할 때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때 하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을 때 해야 되니까 한 달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죠? 포경 수술할 때도 마취 안 하고 한다고. 그래서 설소대 가면 엄마가 이렇게 딱 안고 계시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가위 같은 거, 긴 가위 있어요. 그거 딱 꺼내가지고 아기가 벌리면 그걸로 이렇게 탁 집어요. 그럼 끝에가 탁 잘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피도 한 방울 안 나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 막 이거 설소대 하기 전에는 모유수유 하면 아기가 막 질질 흘리고 못 빨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딱 요거 자르고 나면 살짝 따끔하니까 애가 막 울잖아. 그럼 얼른 전 물려보라고 하거든요. 물리면 거짓말처럼 막 잘 빨아. 네, 그래서 설소대는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 맞고요. 엄마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프지 않고 막 험하지 않습니다. 막 피를 많이 보고 막 이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설소대는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까지인데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가끔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여서 제가 여기 이제 PT는 못 준비했는데요. 그 머리 찌그러져서 이 헬멧, 교정하는 헬멧 쓰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교정하는 헬멧 쓰는 아기들이 있는데 요 아기들은 이제 요 교정하는 헬멧이 너무 비싸.
막 400만 원, 500만 원 하고 싸게 막 한 개 300 몇십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도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걸 몇 달 동안 써야 되는 아기는 또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그거를 써야 될 정도로 선천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아이는 거의 없다고 해요. 다 후천적으로 자면서 머리가 찌그러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머리가 출산할 때 자연분만 하는 아기 중에 실제로 정말 제가 봤어요. 머리가 정말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어떤 경우였냐면 요게 제가 언제 그 애를 봤냐면 우리 오빠 올케가 조카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막 안 된다고 막 간호사가 막 설득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기가 나오다가 골반에 걸린 거야. 이 집에서 막 계속 자연분만만 고집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으니까 산모도 죽게 생겼고 아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간 둘 다 죽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되나 머리가 보이는데 왜 못 낳냐? 더 이상 벌어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낳냐고. 그래가지고 막 거의 막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결국 수술해서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기 머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간호사 선생님이 아빠한테 막 야단치더라고요. 막 이제 야단은 아니지만 거 보세요 하면서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걸려서 있었는데 이렇게 자 수술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막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놀래가지고 그럼 이건 머리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보시면 대천문, 소천문이 있어요. 신생아들 나면 아이고 위에 문 열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머리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 구멍이 정말 뿡 뚫려 있습니다. 만지면 주변에는 딱딱한 뼈인데 가운데는 물컹물컹해요. 그래서 거기 꼭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뼈가 통째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그랗게 형성이 되면서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점점 애기 커져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떨어져 있다가 크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교정을 해야 될 정도로 기형으로 나오는 아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헬멧으로 교정하는 우리 아기들 사례를 보면 거의 후천적으로 요게 이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기 재우실 때 그 헬멧 나중에 안 씌우게 하고 머리 동그랗게 하시고 싶으면 엎어서 재우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 보통 눕죠. 항상 머리를 두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두시되 엄마가 하루는 오른쪽에서 주무셨다가 하루는 아기 왼쪽으로 주무셨다가 그래서 자리를 조금 바꾸면서 주무시는 걸 일단 추천드려요. 그래야 아기도 약간 이렇게 돌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기가 자다 보면 이렇게 한쪽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누워야만 얘가 편하니까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으로 하면 아프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편한 쪽으로만 막 누우려고 해요. 그럴 때는 아기를 돌리시고요. 아기가 주로 막 보면 좋아하는 그런 시선에 있는 물건들, 뭐 모빌이나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을 자꾸 반대편으로 돌아 눕도록 유도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 두상 예쁘게 하는 거는 엄마가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요. 뭐 짱구 베개, 좁쌀 베개 이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 베개를 써도 동그랗게 해준다는 그런 베개를 써도 찌그러지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자리를 자주 바꾸는 것밖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엄마도 이쪽 건너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무시고요. 애기 시선도 좀 자주 돌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기 머리는 조금 동그랗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